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3일 통과된 3차 추경안 표결에서 열린민주당 강민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강 의원은 추경안 중 교육 관련 예산을 검토한 끝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강 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부는 등교를 결정했으나 방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면서 교육이 전체 회의를 통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800억 원의 방역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론적으로 90% 감액된 채 통과됐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에 470억 원을 배정하려던 정부의 입장이 매우 후퇴해 313억 원이 감액당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체를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육 관련 예산 배정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이후 추경 집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긴급 예산부터 집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강민경 의원에게 많은 궁금증이 집중됐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확인되면서 더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의원은 비례든 지역구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출된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 분야가 교육, 경제, 과학, 농업,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을 텐데요.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천받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런 전문성을 배제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는 없는 건데요. 특정 분야만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린민주당 강민경 의원이 교육 전문가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도 교육계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걱정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건데요. 전체 추경 예산 35조의 300분의 1인 교육 분야 예산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경을 반대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실직자, 소상공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강 의원은 교육계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의 이 편협하고 너무나도 주관적인 자기 판단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죠. 이런 비판은 특정 정당이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적어도 저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소신이라기보다 그냥 자신의 편협한 사고의 결과인 거죠. 물론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펴는 것은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특정 집단을 대변하거나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검찰 고위 간부가 특정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입니다. 특히 그 검찰 간부가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에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혹의 실체를 캐기도 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를 놓고 검찰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위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검사장 회의는 이미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장관이 지휘했는데 청장이 그 지위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청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권 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검찰청장을 비판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청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라고 묻고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 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되기는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청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청장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청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청장을 포함한 소속 상관에게 이의 제기권이 있지만 청장은 장관에게 이의 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받지 않은 검찰청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윤 청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윤 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이르면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법무부는 윤 청장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추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거부한다면 강력한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수사에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를 끼워 넣지 말고 검찰청장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9시간 동안 벌였던 전국 검사장 회의의 결과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전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은 받아들이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청장은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한 두 번째 지휘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쪽이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검사장들의 의견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과연 장관 지휘에 반해 이의를 제기할 건지 이제 윤 청장의 최종 선택만이 남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수사팀 교체나 특검 검사 지정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놓았는데요. 윤 청장으로선 선택의 폭이 좁아진 가운데 법무부는 장관 지휘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제2의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윤 청장의 명령 불이행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견책이나 감봉, 정직이나 면직, 나아가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며 정치적 목적이나 사서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윤석열, 헌정사상 이런 무식한 검찰청장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지 한 몸 바쳐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깊은 적폐와 악습을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든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초동 멧돼지 몰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총선 직전인 2월 13일이죠. 2월 13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고검을 방문했다. 그랬죠. 부산 고검의 의혹의 그 검사장이 마침 근무를 또 하고 있었다. 네. 거기에 채널A 기자가 따라갔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날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취재에 협조를 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2월 13일 날 윤석열 총장이 왜 부산 고검에 방문을 했는가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전에 없이 부산지검부터 부산 고검부터 해서 광주지검까지 예. 이렇게 방문하는 지역 순회 일정을
펼치기 시작을 한단 그러니까 말이죠.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늘 하게 되는 지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순회 지도가 아니단 말이죠. 예, 아니었어요. 거기에 한동훈 이미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고 그날 이동재 기자와 백모 기자 채널A 백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다는 거죠.